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7번에 보면 100쪽이네요. 방수 및 방습공사. 자, 얘도 방수 및 방습공사 얘도 자, 우리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근데 얘가 요번에는 이제 쉽게 나왔는데 얘가 어려우면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도 시방소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도 시방소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어떻든 자꾸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는 쉽게 나왔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내용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방수공사 이제 맨 처음에 자 그러니까 우리 방수공사가 뭡니까? 물 막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습공사는 뭐예요? 습기 막는 거야. 근데 뭐 유사하잖아요. 물을 막다 보면 습기도 막아주고 이러는데 어떻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나오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는 그냥 방수공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방습 그래서 얘가 이제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최근에는 여기가 많이 나오네요. 요번에도 방습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습도 자 우리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방수공사에 보면은 지금 자 이렇게 제가 씁니다. 아스팔트 공사. 지금 아스팔트 공사가 1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 아이고 공사라고 썼어요. 시멘트 액체 방수. 자, 그 다음에 뭐 시트 방수, 도막 방수. 자, 그 다음에 실링 방수 또는 실링제 방수. 자, 요런 것들을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크게.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장을 또 넘겨서 보면은요. 자, 장소에 의해서 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옥상 방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하실 방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옥상 방수는 그냥 여기서 다 돼요. 여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지하실 방수, 지하실에 안방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깥 방수.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옛날에는 최근에 조금 뜸한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런지 여기가 좀 뜸하고 그냥 여기 있는 데에서 그냥 골고루 돌아가면서 또 옛날에 이거 아스팔트 방수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양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와서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 아스팔트 방수. 자, 우리 그냥 여기서도 깊게 가지 않고 아스팔트 방수 그러면 아스팔트, 우리 도로에 아스팔트 있죠?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분이 다른 거죠. 저희는 도로 포장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는 저런 비슷한 석유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아스팔트, 방수에 쓰는 아스팔트를 그러니까 저 비슷한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로 해서 이제 하는데 자, 이런 말이에요. 아스팔트 방수가 뭐예요? 그러면은 녹인 아스팔트에다가 아스팔트에 방수지를 붙이는 거다. 자, 이런 붙이는 작업 이런 걸 갖다가 아스팔트 방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뭐라고요? 녹인 아스팔트. 녹인 아스팔트가 우리 지금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층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방수지하면서 여러 층 8층이 기준인데 8층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1층에 보면 맨 처음에 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좀 알아야 돼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얘도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도 나왔던 거고 얘 뭐냐 하면 본드입니다. 본드 그냥 본드. 자, 우리 저기 아까 그 조족식에서 뭡니까? 조족식에서 본드는 뭐였어요? 시멘트 모르타르란 말이죠. 근데 우리 방수할 때는 얘도 다 이제 석유 계열입니다. 프라이머 그냥 아스팔트 자도 빼고 그냥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얘 뭐라 그랬어요? 본드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바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아스팔트 방수를 하고 싶다. 우리 옥상에다가 그러면 맨 처음에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프라이머를 쫙 합니다. 그거 프라이머. 그래서 프라이머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스팔트 도포 있죠? 이 아스팔트 도포가 얘예요. 아스팔트, 녹인 아스팔트를 넣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자, 이 방수지가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펠트보다 루핑이 더 좋은 겁니다. 어떻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스팔트 도퍼, 아스팔트 펠트 루핑, 아스팔트 도퍼, 아스팔트 펠트,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녹인 아스팔트에다가 이런 거를 갖다가 얘 붙이고 얘 붙이고 얘 붙이면서 계속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뭐를 바른다고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자 우리 도로 포장할 때 맨날 시커먼 거 쭉 칠하는 거 봤죠? 자갈이나 모래 있는 데다가 그게 프라이머예요. 본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자 보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만 보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우리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장실에 밑에 방수하는 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야 시멘트 액체 방수니까 시멘트하고 액체가 뭐예요? 방수제. 그죠? 방수액이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섞어 갖고 바르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섞어서도 바를 수도 있고요. 방수액을 뿌립니다. 그죠?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르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방수제를 모체에 침투시키거나 방수제와 시멘트 모르타를 혼합해서 자 이렇게 두세 번 바르는 거. 자 이 정도.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얘 두 개 비교하는 거. 얘가 반대 개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자 그럼 두 가지 중에서 자 얘하고 얘 중에서 이제 어느 게 좋은 거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막 겹쳐서 하잖아. 얘가 좋은 거예요. 비싸고 그 개념만 딱 가지고서 보면 됩니다. 얘가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야? 그죠? 품질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품질이 좋은 것들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아스팔트 방수 보면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수명에 대한 거, 외기에 대한 거, 신축성에 대한 거, 자 그다음에 균열도 안 생깁니다. 잘. 자 그다음에 근데 자 나와 있죠. 근데 요 보호누름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전에 8층까지 했죠. 8층까지 해서 쭉 발랐습니다. 근데 맨 위에 있죠. 그냥 놔두면 이게 들뜹니다. 여기에다가 보호누름이라 그래서 뭐냐 뭐 벽돌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시멘트 모르타르 한번 쫙 칩니다. 우리 옥상 생각하면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호누름을 합니다. 뭐는요? 아스팔트 방수는. 근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얘는 뭡니까? 시멘트 모르타르잖아요. 그냥 시멘트 모르타르에다 방수액을 쓴 거니까 얘는 자체가 그저 부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야? 얘는 보호누름이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요거. 자, 보호누름에 대한 거고요. 요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체의 상태. 모체는 뭡니까? 자 여기 자 콘크리트잖아요. 자 우리 옥상 보면 옥상에 방수한다 그러면 여기 콘크리트 친 위에다가 방수하는 거잖아요. 얘를 갖다가 모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나빠도 된다라는 거야. 왜? 아스팔트 방수는 여기 녹인 아스팔트 이런 걸 까니까 여기에 이런데 만약에 이런데 균열이 있다 그러면 일로 다 흡수돼 갖고 얘가 땜빵을 해주는 겁니다. 땜빵을 해주니까 자 이게 더 어떻게 된다라는 게 말끔하게 되기 때문에 모체가 나빠도 시공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자 어떻게 돼? 시멘트 액체 방수는 뭡니까? 여기 막 균열 같습니다. 모체가. 근데 여기다 시멘트 액체 방수하면 이거는 그냥 다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얘 땜빵 이런 거 완전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바탕 처리. 자 그래서 완전 건조, 보통 건조.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얘 같은 경우 자 아스팔트 방수도 이제 모체에 대한 얘기인데 얘 이제 여기 이제 딱 했을 때 여기다 이제 한번 저것도 시멘트 모르타를 한번 쳐요. 말끔하게. 그럴 때 얘를 갖다 어떻게 된다? 완전히 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얘는 뭡니까?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기름계통이잖아요. 기름하고 물하고는 뭐예요? 상극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 건조, 바탕을 완전 건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시멘트 액체 방수는 여기 그죠? 물 들어가 있잖아. 시멘트 모르타르라는 게. 그러니까 얘는 보통 건조해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도막방수부터 나왔네요. 도막방수는 자 뭡니까? 칠하는 겁니다. 방수제를 붓으로 칠하는 거예요. 코팅한다 그러죠. 우리 코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기서는 자 그래서 도료 상태의 방수제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해서 방수막을 형성하는 방수법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있죠. 그냥 줄여서 그냥 시트 방수라고 그래. 시트 뭐야? 방수지 한 장.
자, 여기 방수지 이거 있죠? 얘는 방수지도 되고 녹이는 아스팔트도 되는데 얘는 시트 방수는 방수지 자체로 그냥 한 장으로 그냥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판 하나 깔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방수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 거보다 얘 시트 방수는 더 같은 계통이지만 좋은 걸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 한 장으로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거이고요. 자, 그 정도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넘겨서 보면 양가로 5번에 보면 이제 실링 방수기죠. 또는 실링제라 그럽니다. 얘 뭐야? 이런 틈 같은데, 그죠? 유리나 이런 틈 같은데 뭐 우리 저거 못 쏜다 그래요? 실리콘. 이것도 방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 부재의 접합부, 창문 틀 주위, 균열 부위, 틈이 있는 곳에 실링제를 채워 넣어 방수하는 거.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실링 방수 또는 실링제 방수, 실리콘.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 밑에 가면 이제 지하실 방수. 자, 자, 그러니까 우리 지하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하실이 있으면은 자, 여기 이쪽에 여기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그냥 얘를 안방수라 그럽니다. 자, 근데 또 요 바깥에 하는 거. 자, 얘는 이렇게 바깥방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두 가지 이제 비교하는 게 우리 여기 책에는 내가 빼놨네요. 어느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쉽게.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방수. 바깥에서 해야죠. 바깥에서 얘는 우리 지하실 보면은요, 이 안방수 하면 나중에 이거 다 새요. 그죠? 다 물 들어오잖아요. 바깥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얘 두 가지가 이제 또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빼놨습니다. 지금 해서 자, 그래서 어떻든 자, 요 두 개의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이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개념 지금 이제 보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방습공사 나오죠. 자, 얘 방습공사, 습기를 방지하는데, 자, 요거 구별하는 게, 올해도 나왔습니다. 지금 한 3년, 4년이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방습공사는, 자, 그러니까 방습을 할 때 쓰는 그 재료들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박판 시트계 방습자재. 자, 그 다음에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스팔트계 방습자재. 자,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자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네 가지가 자, 구분을 하고요. 요 두 개, 박판 시트계하고요. 신축성 시트계 요 두 개가 뭡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거. 요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구별하는 거 보면은요. 자, 우리 박판 시트계에서는 맨 끝에 보면 다 무슨 말이 나와요? 자재라는 말이 나와요. 세 번째 것만 빼고. 세 번째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있죠? 요거만 빼고 다 자재자가 나옵니다. 그럼 자재자가 나오면 박판 시트계야. 박판이 뭐예요? 얇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축성은 뭡니까? 다른 말들이 들어있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거 구별하는 거. 요거. 자, 그래서 그 박판 시트계의 세 번째 거 있죠? 요거 하나 알고 다른 것들은 자재자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또 말씀드린 이제 기본서에 가서 또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쪽에 8번에서 나오는 게 자, 우리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이제 미장 및 타일. 미장 타일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미장이 뭡니까? 자, 얘도 미장도 시멘트 모르타르잖아요. 그죠? 시멘트 모르타르로 해서 바르는 거잖아요. 우리 벽이나 바닥이나 뭐 그죠? 천장이나 바르는 거. 타일은 뭡니까? 타일 붙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8번 그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장 타일 공사. 그래서 자, 미장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보면 자, 우리 미장에서도 자, 이제 이게 자, 미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자, 그냥 이런 게 이제 최근에는 잘 안 나와요. 최근에 한번 나왔네요. 요거 구별하는 거 한번 나왔구나. 기경성 재료. 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경성 재료. 자, 얘 기 얘는 수입니다. 얘는 물이야. 얘는 뭡니까? 공기.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경성이 뭐야? 경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뭐 하고요?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굳어지는 재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발랐으면 뭐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수경성은 뭐라 그랬어요? 경화 과정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거다. 물이잖아요, 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말,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요 구별하는 게 최근에 요 구별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자, 수경성 하면 얘 대표 주자가 지금 이때까지 얘기한 거 시멘트 모르타르입니다. 그죠?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착제로 사용하니 어쩌는데 얘가 수경성이에요. 시멘트 모르타르가 뭐가 들어간 거라 그랬어요? 아까요? 시멘트하고 물하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모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물하고 반응해서 굳어지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요거 이제 하나 석고성 플라스터. 석고성 플라스터. 자, 그래서 요게 석고에서 수고라고 저는 요거에서 수고라고 외웠어요. 이제 근데 석고성 플라스터가 얘가 이제 요번에도 작년에 나왔는데 요 석고성 플라스터가 이제 좀 한번 시험 문제 최근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경성은 제가 이렇게도 외웠어요. 얘는 돌진해다. 돌진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가 얘가 석회성 플라스터입니다. 그래서 얘 석회성, 석고성 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돌로마이트, 그 다음에 진흙질, 회반죽.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 기경성이라고 보여요. 이런 거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 만약에 혹시 나오면은요, 어디라고요? 기경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구별하는 거. 정이 이산화탄소 물 알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요걸 딱 알고 있어도 좋겠죠. 시멘트 모르타는 당연히 하는 거고 석고성. 자, 얘랑 또 이렇게 또 비교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이제 위장에서 하면서 자, 뭡니까? 얘 시멘트 모르타로. 자,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배웠는데 여기서 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장의 입장에서 보는데 얘가 그 밑에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 얘가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야. 또 나오면은 요 쉬운 말들이죠. 저 특징에 대한 말 요거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요번에도 여기 나온 것 같으네요. 지금 기억에. 맨 처음에 자, 우리 미장을 할 때는요. 몇 번 바르냐 하면 3번을 바릅니다. 자, 요 얘기. 미장을 할 때 몇 번을 바르냐 그랬지? 3번을 바르는데 초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재벌, 그 다음에 뭐예요? 정벌. 우리 대부분의 작업을 하는 게 3번을 많이 합니다. 도장도요. 조장도 초벌, 재벌, 정벌. 도장을 할 때도 3번을 바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배를 할 때도요. 도배도 초배, 재배, 정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야. 그거보다 줄일 수도 있지만은 요 3번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탕 처리 이제 평평하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디귿말 이런 말들도 바탕면은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물추김을 한 다음에 초벌 발음을 한다. 이게 얇번 여러 번 바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벌을 바를 때는 자, 어떻게 된다? 충분한 시간을 해서 초벌을 하면은 자, 발랐습니다. 그럼 얘 시간이 지나면 얘 균열이 간단 말이죠. 그럼 균열 가면은요 여기 써 있지만 이거 균열 땜빵 하고 그 다음에 재벌하고 그 다음에 또 재벌한 다음에 땜빵 균열 있으면 땜빵하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말에 초벌 발음 후에 균열이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재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초벌 재벌은 조금 굵은 머래, 정벌은 어떻게 된다? 좀 가는 머래. 그죠? 정벌 맨 마지막에 하는 건 매끈하게 좀 나와야 되니까 좀 가는 머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옷도 옛날에 다시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미장공사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외벽은 옥상 난간에서 지층으로, 실내는 천장벽, 바닥.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 같은 거 이응 보호하기 위해서 코너비드 이런 거 그저 우리 어디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기둥에 보면은 쇠붙이 대놨단 말이죠. 그런 걸 코너비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3번에 보면은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코너비드. 자, 와이어 메시, 코너비드 지금 얘기한 거고요. 기둥이나 모서리, 벽 모서리 이런데 바르는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와이어 메시. 자, 얘 와이어 메시는 자, 이런 겁니다. 자, 철근이나 이런 거 철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용접한 겁니다. 요거 와이어 메시 많이 나옵니다. 와이어 메시. 자, 국산말로는 용접 철망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미장할 때 누는 거예요. 왜? 부착력 좋고 균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와이어 라스는 철조망이라고 보면 되고요. 메탈 라스는 자, 이런
판을 갖다가 여기서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을 이걸 쭉 눌려서 자, 어디?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에 미장에 할 때 뭡니까? 부착력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자, 얘가 제일 많이 이런 데 지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또 미장에 대한 거 봤고요. 자, 타일도 이제 지금은 나오면 자꾸 깊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일 구별하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구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석 도토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타일은요, 구별을 할 때 자기질 타일, 석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토기질 타일. 자, 요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이거 구별하는 게, 자, 우리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뭐요? 소송 온도. 소송이 뭐예요? 굽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높은 온도에서 굽는 겁니다. 이렇게 쓸까요? 얘는 낮은 온도. 대라고 쓰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질 타일이 제일 높은 온도에서. 그럼 높은 온도에서 굽는다라는 건 강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강도가 좋아지고 얘 온도에 따라서 요게 나타나는 겁니다. 뭐요? 흡수율. 자, 이런 얘기는 자, 우리 벽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도 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 온도의 소송 온도에 따라서 흡수율이 뭐예요? 물 빨아들이는 거. 자, 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흡수율이 작다. 얘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뭐 얘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강도는 커지겠죠. 근데 다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그냥 우리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두 개. 얘 두 개하고 얘 두 개를 나눈다. 그 얘는 지금 소송 온도가 높고 흡수율이 작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물 있는데. 그죠? 물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해서 자, 화장실의 바닥이나 벽 같은 데 그는 무슨 거예요? 얘 둘 중에 이거나 이거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얘는 그냥 물 없는 곳에 사용하는 거죠. 물 있는 데 사용하면 다 물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 이런 거는 그래서 어디에? 자, 우리 거실 같은데 거실에도 자, 이렇게 그죠? 벽에 갇혀. 그러니까 타일이라 그래서 매끈매끈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벽돌하고 비슷한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거실에 하죠. 거실에 이런 거 도기질이나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여름에 습기 많을 때 얘가 물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기가 없어지고요. 또 건조할 때는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라고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물 있는 것 없는 거 이렇게 구별하면 좋죠. 자, 그런 것들이 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책에는 더 구체적으로 놓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타일 붙임 공법도 자, 요것도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타일을 붙이는데 자, 떠붙임 공법. 자, 앞자만 쓰고 그다음에 계량 떠붙임. 자, 그다음에 뭡니까? 압착공법. 자, 그다음에 계량 압착공법. 자, 얘가 자, 우리 최근까지도 안 나오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 어떻게 해서 붙이는 거냐 이런 건데 말로 써 있는데 그림을 하면 좋습니다. 얘가 바탕면입니다. 여기에다가 벽에다가 타일 붙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타일을 이렇게 놓으면은 자, 여기서 그럼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일도 뭐예요? 자, 우리 그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여기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타일이에요. 여기 뒷면이에요. 여기다가 모르타르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떠붙임이라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계량 떠붙임은 얘는 이제 책마다 또 표현이 조금 다른데 자, 요렇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에 한번 바른 다음에 한다. 초벌한 다음에 요렇게만 알면 됩니다. 초벌 후. 제가 이제 계량 떠붙임은 잘 안 해갖고 요거를 뺄라 그랬어요. 요번 책에 이제 뺄라 그랬더니 요번 시험에 이 지문이 나왔어. 계량 떠붙임. 그 지문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빼고 그냥 다시 놓아놨어요. 요번 기본서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압착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바탕면이고 타일이 있을 때 어디다가요? 여기에다가. 바탕면에다가 붙임 모르타르를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게 압착공법이에요. 그 다음에 계량 압착공법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 다. 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일 뒷면에도 해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얘가 제일 좋은 거죠. 자,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타일 붙이기 공법에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말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다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여기서는 빼놨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떠붙인 공법하고 저 여기서는 계량 떠붙인 공법은 빼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착 공법 4번에 보면은 충격 공구나 진동 공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얘랑 똑같이 이렇게 이겁니다. 압착 공법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 똑같은 방법은 얘기입니다. 밀착 공법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바탕면에다가 하는데 얘는 뭘 사용한다고요? 진동 공구를 사용해서 쭉 눌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접착제 공법도 있죠. 접착제 공법. 접착제 공법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바탕에다가 접착제를, 그러니까 얘네 진짜 시멘트 모르타라고 아니고 본드 진짜 이런 걸 붙여서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접착제. 자, 그런 게.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에 양가로서 한번,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지금 이런 공법들이 어디에 많이 쓰느냐. 그래서 내장, 외장, 내외장 이런 데 쓰는 것들 이렇게 놓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또 이제 미장하고 타일 공사에 대한 것들, 자, 여기 나온 것들,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기초소회라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 이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들이 메인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생되는 겁니다. 기본에 가서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자, 19번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수장 공사.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수장 공사할 때는 얘네 꾸민 숫자입니다. 자, 얘가 수가 무슨 숫자라고요? 꾸민다라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는 거. 맨 마지막에 꾸미는 거. 그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여기 도배 붙였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마지막에 하는 걸 수장 공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수장 공사에서 수장 공사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이러는데요. 자, 여기서 요 세 가지가 메인이에요. 여기서 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자, 징두리 판벽 이런 게 되는데 자, 꾸미는 거에서 자, 벽을 꾸미는 겁니다. 자, 벽에 대한. 예, 자, 이게 바닥이고요. 벽이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장을 하는 데는 벽, 바닥, 천장 이런 데를 하는데 저기 놓는 거는 어디에 대한 거예요? 벽에 대한 것만 놓는 거예요, 제가. 벽에 수장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징두리 판벽에서 이렇게 돼 있죠. 징두리 또는 굽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이 참 또 낯설잖아요. 그래서 내부벽 바닥에서 1에서 1.5m. 자, 이 높이 자, 얼마라 그랬어요? 얘가 1에서 이 수치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 높이. 자, 여기 이렇게 밑에 여기 지금 한 거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 정도를 갖다가 어떤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어진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징두리 판벽 또는 굽돌이라고. 굽돌이 판벽. 판벽이 벽치장을 판벽이라고 그래요. 판벽. 이걸 뭐라고 해요? 벽치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번은 얘가 이걸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여기, 그러니까 징두리 판벽 중에서, 자, 여기만, 이렇게. 자, 요게 뭡니까? 걸레바지래요. 내부벽 바닥에서 10에서 20cm. 수치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정도에 여기를 치장한 거. 얘를 갖다 뭐라 그런다? 걸레바지라고 한다. 자, 그죠? 우리 여기 밑에, 여기 맨 밑에. 그죠? 자, 된 거. 우리 아파트에도 거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된 거. 그걸 뭐라 그런다? 걸레바지라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만약에 도배를 여기까지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할 때, 그죠? 물내서 도배지 다 젖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싹 떼면 이쁘기도 하고, 자, 어떻게 되는가? 그죠? 깨끗죠. 오염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하부 오염 방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이렇게 되는 거, 저 여기서부터 지금 요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 다 된 거를 징두리 판벽, 굽돌이 판벽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요 밑부분만은 또 뭐라 그런다고요? 걸레바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요거는 그러니까 내벽입니다. 벽에서도 내벽에 관한 거예요. 자, 근데 그 3번 고마기도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겁니다. 얘는 외벽입니다. 외벽에
자, 바닥을 갖다. 자, 그러니까 외벽에 걸레바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벽에다가 걸레바지. 그걸 뭐라 그런다? 고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고막이. 자, 그래서 써 있죠. 외벽의 지면에서 50cm하고 1에서 3cm 정도. 제 그림 있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또 그 그림을 다시 그리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가 벽입니다. 여기가 내부고, 자, 여기가 외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요 정도 높이에 요렇게 튀어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도 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자, 여기서 요렇게 된 거. 이런 거를, 요 부분을 뭐라 그런다? 고막이라 그런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살던 집들이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에서 보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이랬던 거 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는 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고막이. 자, 그래서 얘도 오염 방지 안정감을 주는 거다. 자, 요겁니다. 자, 얘 세 가지가 또 우리 기본서에 가도요, 내용이 수장공사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 나올 때,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래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이제 보면은 10번에 보면 창호공사입니다. 창호하고 유리. 자, 창호하고 유리, 창이 창이고요. 호는 뭐예요? 문이에요, 문. 창하고 문. 네? 뭐, 우리 또 뭐 끼입니까? 유리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창호 유리공사, 얘, 뭐, 두 문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창호에서 한 문제, 유리에서 한 문제. 자, 그래서, 자, 10번에 보면 창호, 유리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창호,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과정에서 배웠어요. 개구부라 그런단 말이죠. 개구부, 구멍 뚫린 거. 여기 공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창호의 요 기능상의 본리. 자, 요 네 가지가 요게 메인입니다. 얘가 기초예요, 기초. 이걸 모르면은 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닫이. 미닫이는 뭡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서로 맞닿는 거. 자, 미닫이. 자, 그러니까 어떤 문이나, 그죠? 우리 창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제가 이거 하면은 어떤 거, 지하철 보면 되는 거예요. 지하철 문이 미닫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서로 맞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대라고도 합니다. 자, 지하철 생각하면 되고요. 미석이는 얘는, 자, 문이 어긋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어긋나는 거? 자, 지금 이거, 그죠? 이 창문, 그죠? 여기 창문이네요. 창문에 있는 거. 자, 이게 미석이 또는 미색이라고도 합니다. 색이. 자, 그래서 얘는 어긋나니까 서로 여며지는 선대. 자, 그 다음에 여닫이. 여닫이 지금 우리, 그죠? 뭐 아파트 현관문.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 자, 얘가 여닫이, 열고다. 우리 지금 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렇게 된 여닫이. 자, 그래서 얘도 요 밑에가 여기 만나니까 요 끝을 갖다 선대라 그래요. 그래서 끝에 만나는다. 그래서 자, 우리 여밈대. 자재문은, 자, 여기서 자재문이라는 거는 안팎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안팎.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자재문. 그러니까 얘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니고 지문위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디에 나오는 건지 저 2번입니다. 창호철물. 창호철물이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한 번인가 빠졌나? 그러니까 그 다음 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갖다 말로 설명을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매년 나온다. 창호철물. 자, 그래서 창호철물 그냥 이렇게 이거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지 해도 볼 수도 있는데 얘 창호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라고 되냐? 거기 있죠. 개폐조종기.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잠금장치. 지지철물. 자,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세 가지 이렇게 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자, 우리 쉽게 그냥 아파트 현관문만 생각하면 돼요. 현관문의 맨 위에 보면은요. 자, 뭐야?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실린더 같이 모양으로 된 게 얘가 뭐야? 도어 체크입니다. 도어 체크가 뭐야? 무슨 문이요? 아파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여닫이문.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지문이 여닫이문에. 근데 뭐 자재문에 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닫이문에 뭡니까? 이제 사용하는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뭐야? 그러면은 도어 체크입니다. 자, 다 오른쪽에 있죠? 도어 체크 또는 뭐야? 도어 클로저에서 두 번째 그림 있죠? 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도어 체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우리 피봇 힌지 있죠? 피봇 힌지 저 우리 어디 써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림에도 보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있죠? 피봇 힌지는 얘 뭡니까? 우리 여닫이문에 얘는 지지하는 거야. 그죠? 지지하는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 각종 창호 천물에서 그림하고 사진으로 있는 거. 자, 요거 있죠? 지금 뭐 설명한다고 다 또 아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 이거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얘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이 돌아가는 게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거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 잘 우리, 그죠? 구별하고 해야 됩니다. 창호철물이 그죠? 왜 자주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창호에 대한 얘기, 자, 얘하고 요 용어하고 요 창호철물에 대한 거, 개폐조종기, 잠금장치, 지지철물에 대한 거를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자, 유리공사 나오죠. 자, 유리공사. 그러니까 유리에 대한 거. 그래서 보면은 휨 강도를 말하고 자, 이 SiO2 이산화규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도요. 지금 1번서부터 다 아니고 6번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유리의 그 종류에 대한 거에서 그 특징. 자, 얘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도 나왔습니다. 자, 나오고 그래서 자, 근데 제일 많이 최근에 등장하는 게 그 양가로 6번의 로이율입니다. 로이율이 얘가 뭐냐면 로가 자, 요겁니다. 2가 이머서퍼티입니다. 자, 뭐야? 그래서 자, 우리 에너지 절약형 유리라고 자, 요 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리의 한쪽 면을 금속 코팅해서 반사율을 높였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광선 투과율과 열적외선 방사율을 높이고요. 자, 방사율, 요 방사율이 이머서퍼티가 방사율이에요. 그러니까 로우 이머서퍼티에서 요 방사라는 뜻이에요. 낮은 방사율. 그래서 방사율하고 열관리율. 요 3번이 요 지문을 요게 반대로 나옵니다. 자, 이머서퍼티. 자, 그래서 로이유리가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온 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로이 유리까지 해서 다른 유리들도 여기 나온 거 이외에도 그다음에 그 위에 양가로 5번 배강도 유리도 최근에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로이 유리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창호하고 유리에 대한 내용들이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도장공사입니다. 자, 그래서 도장공사. 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도장공사 뭐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 얘기잖아요. 자,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도장공사 시, 자, 요 주의사항이 있죠. 자, 요게 또 도장에서는요. 자, 요 주의사항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저 도장공사 시 주의사항이죠. 자, 1번은 싫고요. 자, 2번도 7은 자, 7이나 뭐 우리 미장도 아까 그런 거 있었죠? 뭐 그죠? 얇게 그래서 여러 번 칠한다. 자, 그 3번 여기 나와 있죠. 초벌, 재벌, 정벌. 자, 그러니까 자, 우리 도장도 3번을 합니다. 초벌, 재벌, 정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3번 하는데 최근에는 요 말보다 이 말을 많이 써요. 시방서에도 그렇게 됐고 맨 처음에 바르는 걸 하도라 그래요. 자, 얘는 중도. 자, 그 다음에 상도. 그러니까 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 지금 3번 지문 얘도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서 뭐 몇 년 전이에요. 초벌 지금도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 말 대신에 요 말을 많이 써요.
초도, 맨 처음에 바르는 거를 자, 그래서 하도, 그 다음에 중도, 상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이고요. 자, 4번도 야, 요것도 자, 기온 5도 미만입니다. 4번하고 5번 지문 요거 외워야 돼요.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강의하면서 도장에서 항상 자, 그러니까 작업을 하지 않을 때, 도장 작업 하지 않을 때 뭐라 그랬어요? 5도 미만 85% 초과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말도요. 너무 쉽지만은 자, 우리 뭐 건조시킬 때 어떻게 시켜야 돼요? 맨 마지막에 자, 서서히 건조시킨다라는 거. 자, 이런 얘기 자,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료를 보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가연성이 뭐예요? 불 붙을 수 있는 거, 불 날 수 있는 거. 자, 이런 재료들은 전용 창고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건물과 위험하니까 1.5m 떨어진 데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번. 아까 우리 지붕공사에서 지붕은 무슨 재료라 그랬어요? 불연재라 그랬잖아요. 불연재고 열전도율이 작은 거. 지붕은 여기 또 마찬가지로 불연재료. 그 다음에 천장을 설치해야 된다. 천장이 뭐예요? 자, 얘가 지붕이고요. 그죠? 얘가 지붕이고요. 요 안에 되는 거 얘가 뭐예요? 천장이에요. 그죠? 천장 또는 뭐라 그래요? 반자라고도 하죠. 근데 얘는 페인트 이런 데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할 필요 없다. 그죠?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위험하니까 환기 잘 시키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요. 자, 4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 우리 내화 구조, 방화 구조 이런 거 하고요. 자, 환기를 위한 계급부. 그 다음에 채광은 계급을 하냐. 채광이 뭐예요? 햇빛 들으면 왜 채광은 금지예요? 화재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런 거 나오고요.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8번. 7번, 8번 이런 것들도 지문의 시험 문제에 다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도장에서 지금 제가 다른 것들 도장에 지금 여기 주의사항하고 보관만 놓아놨는데, 자, 이제 우리 보면은 도장에 이제 기본서에 보면은 이제 도장에 이제 종류에 대한 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최근에 와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잠깐 보면은요, 종류에는 수경성 재료가 있고, 수경성, 기경성은 아까 미장에서 했죠? 수성 페인트. 자, 그 다음에 유성 페인트. 얘가 메인이에요. 얘 두 개가. 여긴 놓아놨지 않지만. 자, 그죠? 우리 페인트, 수성 페인트는 뭐 타서 쓰는 거예요? 물 타서, 그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유성은 얘는, 그죠? 휘발유, 기름류 이런 걸 넣어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공부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파생되는 것들. 자, 이런 거.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또 기본서에 가서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적산. 적산은 뭐냐 하면 계산하는 거죠. 자, 적산. 자, 그래서 자, 12. 자, 적산이요. 얘가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야?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 이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 짓는데 시멘트 얼마 들어가느냐? 물이 얼마 들어가느냐? 유리가 얼마 들어가느냐? 철근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산. 그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만큼 있어요, 이것도요.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얘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런 게 돈에 관련된 거니까 계산하면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얘 그래서 보통 두 문제, 이번에도 두 문제 나왔나요? 얘도 두 문제 나오는데 이제는 거의 세팅이 됐어요.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세팅이 돼서 어렵지 않고 우리 강의하는 것만 잘 들으면 대부분 마칩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적게 나오면 이제 한 문제인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에 적산과 견적 있죠. 자, 적산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물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적산이 뭐예요? 여기 지금 유리 몇 장 들어가느냐, 시멘트 얼만큼 들어가느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적산입니다. 견적은 뭐예요? 거기에 돈까지 들어가는 거. 견적은 수량에다가 돈까지. 그래서 견적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수량에 뭐예요? 단가까지 한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자,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제 단가, 돈은 잘 얘기를 안 하고 얘 수량만 수량 산출하는 것만 얘기하는 걸 많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수량 산출하는 게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보면 정미량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소요량이 있습니다. 요런 개념들도 지금 적산하고 견적이 뭐냐 이런 개념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얘 계산하는 겁니다. 정미량은 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냥 쓰면은 도면에 의한 정확한 양. 그거를 갖다가 정미량이라 그래요. 자, 도면을 그립니다. 그죠? 우리 설계하기 위해서 그리면 거기에 유리 집게 유리 100장 들어간다 그러면 100장 딱 써 있죠. 그게 정미량입니다. 자, 이런 얘기야. 철근 그냥 개수로 그냥 철근 여기 100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정미량이에요. 근데 정미량이고요. 소요량은 뭐예요? 그러면 정미량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하는 겁니다? 할증률까지. 로스율이라 그래요. 로스율. 로스분이 뭐예요? 분량 나고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유리가 여기 100장 들어간 때 100장 가져와요? 그러다 깨지면 어떻게 해?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돼? 조금 더 가져오는. 그걸 로스분이라 그래. 플러스 알파를 더 가져와요. 그게 할증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 같은 경우는 101장 가져옵니다. 그냥 정확하게. 그 철근 10개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오는 거예요. 다 조금씩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예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는 소요량 가지고 하는 거죠. 정미량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자, 그래서 할증률을 더해준 건데요. 그게 이제 할증률이 거기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설계도서에 의해서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여분, 손실량을 더한 거란 말이죠. 됐죠? 자, 근데 이 손실 할증률이요. 이거 자체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기본서 여기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우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이거 말고 여기에 놓는 거 말고 자, 그러니까 뭐 1% 유리 1%잖아요. 유리 그러니까 몇 장 가져와야 돼? 101장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료는 2%니까 얼마? 더 가져와 2%. 자, 붉은 벽돌 103장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요 3% 이런 거 있죠? 4%, 5% 이거 있죠? 이거 다 나중에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이거 이외에 나오는.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이제 조족을 적산하는 거. 자, 이것도 자, 이제 우리 적산에서는 외우는 게 많습니다. 자, 우리 아까 조족식 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죠? 0.5비. 마구리가 0.5비란 말이죠. 자, 조족식에서 자, 이렇게 돼서 자, 얘가 1비라 그랬고요. 얘가 0.5비라 그랬어요. 자, 그냥 0.5비 때 벽 두께가 0.5비 때 75장. 요거 하나 외우는 겁니다. 75. 그러면 얘 1비니까 따블이잖아요. 따블인데 그럼 150장이죠. 150장에서 한 장 뺍니다. 자,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1.5비일 때도 한 장 빼서 224장. 그래서 75장 한 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또 이론의 과정에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블록은요. 그냥 이거 13장. 단위 벽면적 1제곱미터당 13장.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다음에 타일 장수 계산하는 이 공식 있죠. 이것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타일 몇 장 필요하냐, 소요량 뭐 이런 거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 우리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정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 어디냐 건축 구조에 대한 거, 외부적인 거에 대한 걸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 설비도 자, 요거 이제 반반씩 나눠서 자, 우리 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